현재 많은 클리닉에서 주베르 볼륨에 섞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는 것도 모르고 주베르 볼륨을 맞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 뜨고 코베이는 여기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모델 피부과 전문의 김창일입니다. 최근 크게 화제가 되었던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베르 볼륨 실명 논란입니다. 과거 필러로 인한 실명 사고는 여러 번 있었고, 그 때문에 이제 무분별한 필러 시술에 대한 경각심을 주었는데요. 해당 논문 리뷰에 따르면 필러로 인한 시력 상실 문제는 대략 케이스가 현재까지 365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숫자로는 또 꽤 많아 보이는데요. 국제미용성형외과학회에서의 2023년 보고서를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약 550만 건 정도의 히알루론산 필러 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필러가 미용 시장에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시술 건수를 다 합친다면 1억 건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개맞고 사망할 확률이 미국 기상청 통계 기준에서 15,000분의 1, 비행기 사고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은 미국 항공안전기관 통계 기준으로 1,100만 분의 1 정도 된다고 하고요. 한국에서 매주 로또를 살 경우에 1등에 한 번 당첨될 확률이 2,500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필러로 인한 심장사고는 28만 분의 1이니까 실질적으로는 극히 낮은 확률이 되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필러에 의한 시력 상실 사고 발생 비율이 초기에 비해서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콜라겐 부스터 대표주자인 주베르 볼륨을 맞고서 시력 상실을 경험했다가는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분은 본인의 인스타에 주베르 볼륨 이후에 발생한 실명에 대해서 이제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해당 내용을 좀 보면 올해 3월 초에 시술 받았고 주베르 볼륨을 받았습니다. 시술 중에 이제 눈이 이상함을 좀 감지를 했고요. 1시간 넘게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귀가 조치했고요. 국내 안과병원 6곳에서 분지망막 동맥 폐쇄라는 진단을 받아서 현재 고압산소 치료와 음압 치료 중이지만 호전은 좀 없다고 합니다. 주베르의 주성분은 PDLA, 폴리디엘 락틱 액시드입니다. 이 PDLA를 주성분을 한 여러 상품들이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까지 보고된 PDLA에 의한 시력 상실이나 뇌혈관 막힘 이런 보고는 한 3건 정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베르 볼륨이라는 제품 단독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보고된 케이스는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로 주베르 볼륨에 의해서 시력 상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은 어떤 것인지, 예방은 가능한지, 주베르 볼륨 제조에 있어 병원 간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좀 짚어보겠고요. 결론적으로 내가 만든 주베르 볼륨은 안전한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망막에 신선한 혈액을 공급해주는 이제 동맥혈관이 막힐 경우에는 망막 혈류 공급이 차단되면서 망막 손상이 처리되고 시력을 상실할 수 있게 됩니다. 잘못된 시술로 동맥 내에 주입된 입자가 혈류를 타고 흘러가다가 망막 동맥을 막게 돼서 폐쇄할 경우에는 신명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동맥 내로 주입된 주베르 볼륨의 입자가 망막 동맥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주베르 볼륨 입자의 한계 크기는 약 80 마이크로미터 이하 정도가 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망막에 혈액을 공급하는 이 망막 분지 동맥의 크기는 대략 10에서 150 마이크로미터 정도 좀 다양한데요. 안구 깊이 들어갈수록 동맥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주베르 볼륨 입자 한계의 크기보다도 혈관이 더 작아지게 됩니다. 결국 망막 동맥에 주베르 볼륨 입자가 박히면서 동맥을 막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얼굴에서 상당수 많은 동맥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경부고도가 있으면 주변에 다른 고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얼굴 내의 동맥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로 접근해서 시술을 한다 할지라도 망막 동맥까지 영향을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요. 특히 망막 동맥과 근접해서 연결되어 있는 동맥들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동맥들은 주로 코 주변이라든지 미간 주변, 눈 위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위에서 집중적인 바늘 주사 시술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코, 또 미간, 눈 위쪽 부분을 바늘을 이용해서 필러나 주베르 볼륨을 시술한 곳이 있다면 저는 그곳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늘로 시술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명 리스크를 굳이 의사나 환자 서로가 감당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위험 부위를 시술할 때에는 혈관을 뚫을 수 있는 뾰족한 바늘이 아니라 혈관을 좀 뚫기 어려운 둥근 캐뉼라 시술이 필수적이고요. 캐뉼라로만 시술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위험한 동맥이 지나가는 부위를 시술할 때 해당 동맥의 주행 경로와 동맥 앞까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의사가 주입하고자 하는 성분의 양이라든지 주입 시 압력, 주입한 속도도 함께 고려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주베르 볼륨은 시술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화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주베르 볼륨 분말 가루를 생리식염수에 잘 섞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잘 수화된 주베르 볼륨은 이제 필러와는 달리 점탄성이 매우 낮은 거의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 볼륨을 유지를 시키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주베르 볼륨 시술 후에 한두 달 뒤에 결절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 크기가 매우 작고 주변 조직에 의해서 쉽게 밀려나기 때문에 실명은 거의 어려운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죠. 결론은 혈관 내로만 직접적으로 주입되지 않는다면 주베르 볼륨은 매우 안전한 시술인 것이죠. 이번 사건도 주베르 볼륨이 범인으로 몰리긴 했는데요. 좀 더 알아봐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클리닉에서 주베르 볼륨에 필러를 섞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의원에서 주베르 볼륨에 필러를 섞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볼륨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주베르 볼륨은 시술 시에는 실제적으로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볼륨 유지 효과는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되겠고요. 1, 2개월이 지나도 볼륨을 드라마틱하게 개선하는 것은 사실상 미미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필러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볼륨 증가 효과도 훨씬 좋아지게 돼 있고, 또 사람들은 이제 여기 병원에서 효과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필러가 들어간 것을 마치 콜라겐이 생겼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필러를 섞는 것도 모르고 주베르 볼륨을 맞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이제 믹스를 넘어서 이 문제가 치명적인 위험을 가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시술하는 의사가 필러가 섞인 것을 잘 모르고 망각한 채로 물 같은 주베르 볼륨만 생각하고서 안일하게 시술할 경우에는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번 주베르 볼륨의 실명 이슈는 전적으로 주베르 볼륨의 탓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맞을 주베르 볼륨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코 주위라든지 미간, 눈썹 바로위 같은 이런 위험한 부위는 숙련된 전문의와 반드시 상담 이후에 시술을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위험 부위를 바늘로 공격적으로 시술하는 것은 피하도록 하십시오. 필러로 시술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세 번째, 주베르 볼륨에 필러를 섞는 곳인지를 꼭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혹시 주베르 볼륨 맞고 너무 효과가 좋아서 잘 올라왔다 이런 분들은 그것이 콜라겐이 아니라 필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모두의 피부과 전문의 김창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